다음 날 사라진 편지. 집에서 아내는 왠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표정이. 아무것도 아니야. 약재만 전해주고 왔어. 거짓말이었다. 밤새 그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 읽었다. 글씨체는 분명 연희의 것이었다. 죽은 사람이 남긴 편지가 어째서 지금 나타난단 말인가. 그는 다음 날 다시 온정탕으로 향했다. 7번 사물함을 열자 어제 가져온 편지는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편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목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 그의 손이 떨렸다. 죽은 사람이 쓴 말투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다.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CCTV 볼 수 있나? 어르신, 사물함은 카메라 사각지대라 잘 안 보여요. 직원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근데 7번이요? 그건 원래 여탕 번호예요. 남탕에는 없는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여탕 괴담. 그날 오후 최노인은 우연히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던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었다. 또 그 얘기야? 지난주에도 그랬다니까. 안에 아무도 없는데 7번이 스르륵 열렸다고. 귀신이지 뭐. 눈앞에서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 사람도 안 씻었는데. 그들은 서로 겁내며 소곤거렸고 마지막 말을 던진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누구한테 닮았는지 모르는데 꼭 예전에 실종된 여자 같더라니까. 그때 최노인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실종된 여자. 연희. 그의 첫사랑. 아내의 불안과 숨겨진 과거. 그날 밤 아내는 그가 침대에서 잠 못 드는 것을 눈치챘다. 또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죠? 뭐가? 연희 씨 얘기. 그는 깜짝 놀랐다. 아내가 그 이름을 먼저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늘 가슴 한쪽에 묻어두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얘긴 왜 이제 와서? 사실은 나도 연희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저 질투나 서운함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진실을 아는 사장님. 최노인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목욕탕 사장님을 찾아갔다. 사장님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그날 연희 씨가 마지막으로 쓰던 사물함이 7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그날 이후로 그 번호만은 아무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은 작은 열쇠를 꺼냈다. 녹이 잔뜩 쓴 오래된 열쇠. 30년 전 이게 7번 사물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결론이 없었죠. 최노인의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열쇠는 연희가 늘 가지고 다니던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했던 물건이었다. 여탕 깊은 밤.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어느새 공포를 이겼다. 최노인은 폐장 후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여탕을 들어갔다. 빛은 희미했고 사물함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중 7번만이 어두운 구석에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물함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편지. 당신도 알고 있지? 그는 두려움 속에서 깨달았다. 누군가가 연희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아내의 고백 30년 전.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날 나도 온정탕에 있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연희 씨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내는 울면서 말했다. 그날 연희 씨가 나를 불러냈어.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서. 근데 난 그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달아났어. 그녀가 등을 돌린 그 순간 연희는 누군가에게 불려갔고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때문이었어. 그 애는 나를 찾아온 건데 나는 도망쳤어. 최노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만큼 아내도 3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아왔을 테니까. 마지막 진실 보일러실 열쇠. 최노인은 그 오래된 열쇠를 들고 목욕탕 뒤편 보일러실로 향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열쇠는 정확히 맞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30년 전 관리인의 범죄 흔적을 발견한다. 피 묻은 수건 조각, 낡은 가방, 당시 신고됐던 물건들. 관리인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범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사라졌던 사건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연희는 악의적인 사람에게 희생된 것이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 그건 아내가 남긴 편지였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말했다. 최근 편지는 모두 같은 사람 필체입니다. 누구? 부인 되시는 분요. 최노인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에게 미안해서, 그 애에게 미안해서, 어떻게든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아내가 7번 사물함에 편지를 넣고 있었던 것이다. 연희의 글씨체를 흉내 내면서. 하지만 그녀가 덧붙였다. 근데 마지막 편지는 내가 아니야. 최노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 마지막 편지 당신도 알고 있지? 그건 내가 안 넣었어. 그 순간 경찰이 가져온 CCTV를 보여줬다. 화면 한편 흐릿한 실루엣. 긴 젖은 머리. 사물함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여자. 아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연희였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장면. 7번 사물함 문이 딱 소리 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 닫혔다. 여탕 괴담 젖은 머리카락 사건. 동네 아주머니들이 여탕에서 수군거리는 장면. 대부분 6070대. 물안개 사이로 목소리만 들리고 카메라는 입 모양을 잡지 않고 이야기의 분위기만 연출. 아주머니들 대화. 여탕 7번에서도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더라. 밤마다 누가 머리를 감는 소리가 난대. 근데 가보면 탈의실엔 아무도 없어. 카메라는 여자 탈의실 7번 사물함을 보여주며 문틈에서 검은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천천히 떨어지는 연출. 그날 이후 누군가 여전히 머리를 감고 있었다. 여탕에도 7번이 있다. 잔잔하지만 서늘하게 마무리. 밤, 집안. 아내가 최노인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연다. 아내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 비누꽃.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날 너를 기다렸던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여자였어. 최노인의 얼굴이 굳어가고 카메라는 그의 주름 떨리는 눈가를 담는다.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말한다. 그 여자는 그 목욕탕에서 마지막으로 너를 기다렸어. 최노인이 충격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갑자기 철컥. 집안에 있을 리 없는 목욕탕 사물함 문 여닫는 소리가 울린다. 장면 전환 탈의실. 7번 사물함 문이 혼자서 천천히 닫히는 장면으로 마무리. 나레이션 아주 낮고 기에. 기다리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자막. 7번 사물함은 오늘도 열리고 닫힌다. 느린 페이드 아웃. 시리즈 종료.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